그 언론이 보도를 안 하고 또는 메인 뉴스로 안 다루는 가운데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통일부에서 그 통일백서라는 걸 내잖아요. 네. 두 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대한민국 통일에 대한 로드맵을 담는데 여기에 두 국가론,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한반도가 우리 영토다가 아니라 북한과 대한민국 두 국가로 공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해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위헌 아닌가요? 위헌? 일단은 뭐 정면으로 위헌이죠. 대한민국 헌법 3조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 국가론이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 설명을 해도 위헌입니다. 네. 그래서 더군다나 이 통일부가 사실은 말이 좋아서 통일부지 이게 정동영이 취임 직후에 이름을 통일부를 안 쓰려고 했잖아요. 다른 걸로 바꾸려 했죠. 뭐 그래서 나온 얘기가 남북 뭐 교류부다 뭐 별 아이디어들이 있었다가 그래도 통일이 어찌어찌 남기는 했는데 사실 그 뒤에 통일백서 나오기 전에도요. 통일이란 말을 거의 안 썼어요. 그 대신에 정동영이 많이 쓴 말이 바로 평화입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화와는 다른 의미의 평화를 쓰다가 네. 결국 첫 번째로 낸 이 통일백서에 이 두 국가론이 딱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주어를 이재명 정권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으로 환치를 시켜놓고 보면 네. 얼마 전에 북한이 소위 북한헌법에서 두 국가론, 남쪽 국경선 이런 걸 얘기한 거와 거의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김정은이 하라는 대로 이긴 통일백서 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냥 내용의 표현의 그 단어의 몇 가지 차이를 빼고는 그냥 거의 똑같다. 네. 그러면 이게 과연 남한의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란 사람이 주도해서 쓴 통일백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 북한 헌법을 그대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복붙이라고. 네, 네. 복사해서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라고 설명을 해도 위헌인데 네. 그것을 심판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지금 좌파들에게 장악돼 있는 마당이니까 네. 정말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것 아닌가. 네. 이것은 정말 참담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이는 적대적 두 국가라고 얘기했고 이재명이 정동영이는 평화적 두 국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김정은이는 핵도 갖고 있고 언제든지 무력으로 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숨기지 않고 있으니까 두 국가인데 우리가 적대적인 국가다. 내가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쳐내려가서 너네 다 적화시킬 거야 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이나 정동영이는 김정은을 상대로 전쟁할 수는 없으니까 두 국가인데 평화적이라고 앞에 붙여서 김정은의 지시를 한국식으로 이재명식으로 바꿔서 평화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어서 뭐 딱히 이걸 뭐 논평할 거리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정동영이나 이재명 똘마니들의 이 이재명의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걸 제가 느낍니다. 70년대 80년대에 제가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같이 민주화 운동하고 뭐 데모한 사람들 중에 보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서로 섞여 있었어요. 자유민주주의자로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하고 그때 이미 빨갱이가 돼가지고 종북주사파였던 사람들. 네. 네. 종북주사파였던 사람들이 있고 그때는 뭐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서 간첩처럼 뛰던 사람도 있고 또 독학을 해가지고 막스 레닌주의자가 됐던 사람도 있어요. 김문수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이렇게 서로 미분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같은 민주화 운동 동지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좀 느낌이 이상해. 그때 이제 저도 이거 서바이벌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종북주사파들하고 어울리면 저는 바로 죽으니까. 그래서 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를 제가 나름대로 개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제 주위의 선후배들한테도 가르쳐 줬어요. 뭐냐? 북한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러면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 여기에 당시에는 김일성이니까 김일성에 대해서 물어봐라. 북한 체제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리고 나오는 대답 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이렇게 시작되면은 이거 간첩이라고 생각해라. 들을 필요도 없다. 그럼 같이 하면 안 된다. 같이 하면 죽는다. 그렇게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이런 걸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몇 번 실제로 그런 경험도 있어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게 종북주사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김정은에 대해서 물어봐라.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는데 스마트한 사람 그러면 저거 종북이다. 그리고 또 주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럼. 주저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어. 왜냐하면 그걸 고도로 숨기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일단 좀 고민을 하는, 그러니까 이 버퍼링 하는 걸 보고도 이걸 우리가 판단해야 되니까 네. 즉답을 못하는 경우도 위험군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주적이 뭐냐 할 때 즉답으로 북한 해야 이게 제대로 된 자유파지. 이걸 갖고 뭐 고민을 한다? 생각을 한다? 해답이 뭔지를 찾는 것 같다? 이거 이미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이게 미국과 중국도요. 얼마 네. 전에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도 한반도 비핵화에 다시 한번 동의를 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두 국가 인정한다. 이건 사실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래 버리면 미국이나 중국이 벙찔 것 같아요. 얘네 뭐지?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중요한 이 부분이 있는데 네. 처음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합의했다고 하면서 우리 언론에 보도된 거는 네. 한반도 비핵화였어요. 네. 근데 막상 백악관에서 발표한 팩트 시트 있잖아요. 북한이죠. 그 네. 북한 비핵화로. 그러니까 의미심장하네.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다른. 이게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 같이 다른 거예요, 이게. 네. 그거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와 지금 북한 비핵화는. 다들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고서 뭐 당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잖아요. 네. 전혀 아니에요. 북한 비핵화를 트럼프와 시진핑이 합의해서 백악관이 팩트시트에 발표했다. 북한 비핵화를 발표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상식적으로. 네. 만약에 그게 합의가 안 된 거라면 당장 시진핑이가 펄펄 뛰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합의해서 북한 비핵화를 썼다는 거는 뭐냐면 이 미중 정상회담이 완전히 트럼프가 주도한 트럼프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중국에서 받은 선물을 에어포스 원에 싣지도 버렸다고 않고 했어요. 그 앞에다 쌓아놨잖아요.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란 듯이 쌓아놓은 집어 거예요. 던진 거기 때문에 이 쌓아놓은 장면이 이거 외교상으로 엄청난 굴욕이고 결례죠, 사실은. 결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쓰레기 취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이디 택이라 그래서 여러분 왜 이게 우리가 그것조차 집어 던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국이 요새 기술 굴기라고 뭐 반도체 굴기해서 미세 방막 장치를 넣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예 그거 따지기도 싫어가지고 너네는 도청한 애들 아니냐. 그러니까 아이디 카드 정도는 기념품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버니어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네. 그것까지 벗어던졌다는 것은 사실상 이 미중의 외교사에 한 번도 없던 네. 그러니까 모택동 주울레 시절부터 닉슨 때 이후로 이거는 거의 굴욕 중의 굴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 팩트시트 말씀을 하셨는데 백악관의 발표.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네. 우리나라 레거시 언론들은 전부 청와대 발표만 써요.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렇지만 팩트체크상 백악관에 나온 내용과 크로스 체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레거시 언론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나온 것만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비교를 해보면 뭐가 진실이고 뭐가 빠졌는지 정도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 기자들은 제가 알기로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다 어디서 막히느냐? 데스크에서 다 막히는 거죠. 그냥 이재명 좋아하는 방향의 기사만 내라. 그렇죠. 그러니까 보도 자체가 좀 쉽게 얘기하면 전혀 사실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 관련해서 지금 다카이치가 네. 대구 도착해서 지금 안동에서 회담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정권의 정상회담 관련 보도는 정말 취할 게 없다. 오죽하면 중국에서도 그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항의 한마디 못 하잖아요. 그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 그 말 잘하는 중국 네티즌들도 지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원정 경기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곧 월드컵이니까 네. 제가 보기에 월드컵에서는 원정 경기 0대0만 해도 유리한 거죠. 유리한 건데 제가 그래. 볼 때는 한 1대0 정도는 했어요. 요번에 제가 이 트럼프의 방중을 보면서 동시에 두 가지 사건에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하나는 그 중국 방문을 마친 직후에 트럼프가 직접 발표를 하잖아요. 네. IS의 2인자를 제거했다. 그렇죠. 네. 예,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표.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그 정교하게 그 작전 짜가지고 치밀하게 수행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 IS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갔다 오자마자 IS 2인자 제거 작전 수립해서 집행했겠어요? 미리 이전부터. 예전부터. 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점으로 봐서 한편으로 시진핑을 상대하면서 한편으로 IS 2인자 제거 작전 보고도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요. 그렇죠. 네. 미국이 그런 나라거든요. 그렇죠. 네. 네, 미국이 진짜 멀티태스킹을 하는 나라거든. 그래서 중국 갔다 오면서 이 중국의 외교 문제가 주 이슈가 됐을 바로 그때 IS 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중동 문제를 다시 부각시켜 버리고. 예. 네. 이제 그래서 이게 자 다음은 북한이다 뭐 이러고 칠 것 같지 않아요. 성동격서 전략으로 딴 데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백악관 발표가 났는데 김정은이가 어떻게 됐다. 이런 발표가 언제 날 수도 있겠다. 언제 날지 모른다. 네. 이게 이번에 나이지리아의 군과 함께 한 IS 2인자 제거 작전이 시사하는 바입니다. 제가 그다음에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는 근데 어제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네. 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결의안 채택을 위한 토론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1년 전 작년 6월에 있었던 미국인 6명의 그 감금 문제가 터져 나왔어요. 네. 그 당시에 대충만 알았지 우리 언론이 워낙 보도를 안 했죠. 몰랐거든. 네. 근데 이 미국인 6명이 작년 6월에 1년 전에 북한에 보내는 게 전단 보내고 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하나는 풍선 띄우는 거. 삐라. 또 네, 하나는 삐라. 페트병에다 담아갖고서 네. 바다 해류 타고 물에다 보내는 띄우는 거. 거죠. 그렇잖아요. 이 광화도에서 해류를 타고 띄운 거야. 페트병에 쌀하고 그다음에 USB 여기는 저기 K-팝이 들어가서 있을 수도 있고 영화도 있죠. 넣을 수 예, 있고요. 영화도 네. 넣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1달러 지폐.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들었냐? 성경이 들었어. 그러니까 작은 성경. 그렇죠. 바이블. 예. 이렇게 해서 띄워 보냈는데 경찰한테 붙잡혀서 감금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북한과 같은 인권 사각지대에 성경을 보내려고 하고 그들이 먹고 살려고 쌀을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 사람이 6명이 감금을 당해? 이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1년이 지난 어제 이 미 하원에서 이게 제대로 공개가 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트럼프 정부와 이 여당 의원들입니다. 이들이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보고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걸 너무 그냥 이 등골 서늘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이 트럼프 중국 방문과 동시에 미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네. 참고로 아까 이제 말씀 중에 그 IS 2인자 IS 있잖아요. 그 2인자 제거 작전이 멀티태스킹 당연하죠. 미국의 레드클리프 CIA 국장도 항상 배석을 하니까 미 중앙정보국장의 그 정보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을 넘어서는 그 영화 드라마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제거 작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참수 작전이라는 것이 김정일 때부터 있어요. 김정은 부친 막말로 얘기하면 애비 때부터 있었던 건데 이게 작전 이름이 묘합니다. 그 아는 분이 드문데 티크 나이프라고 그래요. 티크 나이프가 뭔가 목재 칼이에요. 빵 자르는 칼. 아니 김정은 참수 작전 김정일부터 이제 김정은까지 그 참수 작전의 이름을 왜 목재 칼이라고 그랬지? 이게 빵 자르는 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소리가 안 나게 그것만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제목을 들으면서
정말 섬뜩하더라. 미국이 이번에 그 마두로 네. 잡아올 때 그 그림 같잖아요. 네. 착륙 3분 안에 끝났어요. 네. 패닉룸으로 달려가는 거를 낚아채가지고 네. 만약에 마두로가 패닉룸, 그 우리가 아는 안전가옥, 뭐 안전 강철 네, 뭐 벙커 같은 그로 돼 있는 네. 거기 문 열고 들어갔으면 끝나는 골치 거죠. 아프죠. 그렇죠. 그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표단도 와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이 참수 작전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까 목재 빵 자르는 칼로 김정은을 어떻게 해버릴 수 있고 김정 일 때부터 그게 있다고 하는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뭐 핵을 가졌음네 어쩌음네 하지만 동해안에다가 이게 왜 그 핵잠수함이 입항하거나 네. 그 동해안에 뭐 5함대, 7함대 비슷한 게 나타나면 네. 김정은이 안절부절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뭐가 오냐면 참수작전 부대가 올 경우에는 뭐 어떻게 자다가 당하는 거예요. 특히 원산에 자주 오잖아요. 자기 그렇죠. 고향이라고. 그렇죠. 제가 이게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건 미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훨씬 그 이상의 그 엄청난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이 이야기 좀만 더 해보면 근데 이 와중에 우리가 뭐 이 통일백서에서 두 국가 이야기를 하지 않나. 북한 축구단이 혹시 한국 온 거 아시죠? 예. 여성 축구단. 여성 축구단이 한국으로 오는데 우리가 얘네 축구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3억을 지원한대요. 3억을 줬어요. 그리고 꽃길을 깔았는데요. 환영한다고. 네. 그 꽃 비용이 수천만 원이 들어갔대요. 아니 무슨 그 뭐 강남 특급 호텔 꽃값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호텔 결혼식은 자기 돈 써서 몇 천만 원짜리 꽃 하는 건데 그 수천만 원 꽃이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경기장에 아무도 안 보러 올 것 같으니까 수원에서 합니다. 수원시에서 공무원들 강제 동원령을 내리고 심지어는 통장들 있죠. 그 지역에 봉사하시는 월급 받는 사람들이라 네. 할 수 없이 나가야 돼요. 통장들까지도 강제로 축구 보러 갔다 해서 난리인데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그 축구단은 제가 보면서 기가 막힌 게 3억 원이라는 비용 자체를 n분의 1로 나눠보면 네. 그 1,500명을 동원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네, 네. 그렇게 보면 인당 한 20만 원 가까운 돈이에요. 그럼 어. 도대체 도시락부터 시작해서 티켓은 그리고 왜 사줍니까? 네. 아니 그 경기를 보러 가는 티켓까지는 그렇다 쳐요. 네. 그럼 나머지 그 뭐 도시락이니 응원 짝짝이니 뭐 다 남북 교류 협력 기금에서 하는 나오는 거잖아요. 거죠. 사실상 세금이죠. 그런데 네. 교류를 했습니까? 협력을 했습니까? 그 납덩이처럼 굳은 얼굴로 앞만 보고 가는 여자 선수들 다 보셨잖아요. 네. 거기에 신양민 단체 물론 좌파 단체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리허설까지 했어요. 네. 뭐 환영합니다라는 그 리허설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 그 남북교류 때 보면 보수 정부 때는 그래도 뭐 이분이 생각도 좀 나고 그렇지만 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소위 리액션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악수를 한다던가. 네. 이번에 보면은 무슨 남한 사람들에 대해서 응대를 하면 뭐 정말 큰일 나는 그 어떤 뭐랄까 저렇게 잡혀가가지고 바로 어디 수용소 보내는 거야? 왜 저래? 근데 그 돈이 남북교류기금이잖아요. 네. 남북교류협력기금. 네. 그러니까 이제 통일부 장관이 쓰는 돈이거든요. 네. 그 정동영이한테 묻고 싶네. 뭔 약점을 그렇게 잡혔냐? 네. 정동영 씨가요. 제가 이 얘기는 뭔 약점을 그렇게 제가 잡혔어? 고향이 전주라서 좀 잘 아는데 네. 정동영 씨가 원래 큰아들이 아닙니다. 네. 그 집의 장남이 아니에요. 그 위로 형이 둘이 있었어요. 네. 꽤 나이 차이가 많은 형. 응. 그 형이 6.25 때 죽었습니다. 네. 아. 근데 6.25 전에 죽었는데 장성한 형들이 죽었고 그 당시 정동영의 고향인 순창은 유명한 남한의 그 전북도당 남부군의 활동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드문드문 말씀드리는 이유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정동영은 셋째 아들이면서 졸제 장남이 됐고 그 아버지가 유명한 그 일제시대 순창 면장 또 당시에 그 식산은행 간부 그야말로 뭐 친일파 중에서는 그 압도적 친일파 중에 하나예요. 고위급 진입하네. 아주 고위급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완용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에 거의 준하는, 네. 뭐 못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군요. 그런 집안인데 하루아침에 몰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정동영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식 자체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그 얘기가 있는데 확인 안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정동영이는 지금 이제 뭐 고향이 그쪽이라고 그러시면서 자세하게 집안 내력까지 설명하셨으니까 뭐 제가 더 첨언 드릴 건 없고, 이 보통은 그 정부의 통일부 장관은 총리를 거쳐서 또 특히 통일부 장관은 청와대에 있는 국가안보실의 조율을 거쳐서 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늘 외교부보다도 밀리고 국방부에 비해서 당연히 밀리고 국정원에 비해서 당연히 밀리고 원래 힘이 좀 없는 부처죠. 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동영이 이거는 이자와 이재명의 아주 특수한 인연 때문에 아주 거의 특수하죠. 프리패스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재명이를 처음 본 게 언제냐면 제가 정동영이랑 예전부터 좀 인연이 있어가지고 정동영이가 대통령 후보할 때 네. 민주당 대통령 후보할 때 2006년, 네. 7년 이명박과 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후보인 정동영이를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여의도로 갔어요. 그 여의도 정동영 사무실로 이제 가서 내가 약속이 있어서 왔다고 했더니 그 누가 이거 오십시오 하고 안내하더라고. 그 안내를 하면서 이제 갔는데 그 정동영이를 만날 그 무렵에 저는 사실은 후보님 모시고 있는 누구입니다 하고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이재명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때 정동영 캠프의 부대변인인가 했어요. 팬클럽 회장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통이라고 네. 예.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초기 멤버입니다. 예. 이재명이.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이해찬이 초선 의원 때 만나려고 할 때 저를 안내했던 자가 누구냐면 유시민이었거든요. 아. 그 비서였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 비서죠. 이해찬이 비서로 네. 시작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정동영이 만나려고 할 때 그 안내했던 자가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민주당의 아버지지만 진짜 정치적 아버지는 이재명의 정치적 아버지는 정동영이에요. 정동영이죠. 네. 그러니까 정동영이 그러니까 정동영이가 무슨 일을 하든 뭔 짓을 하든 이재명이가 뭐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를 깽판을 쳐놔도 정동영. 아이, 그렇지, 그렇죠. 정동영이 네. 이번에 배지를 단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사실. 거죠.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2번이나 하고 있는 김성주. 네. 아주 독특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국민연금관리공단 그게 또 전주 외곽에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거기를 시켜줬는데 그러니까 임기를 10달이나 앞두고 그걸 던지고 총선에 나갔어요. 그래서 당선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게 재선이었고 3선을 가야 되는데 3선을 뿌러 앉힌 게 정동영이야. 위에서 갖다 꽂은 거죠. 누구의 누가 꽂았느냐? 정청래가 꽂은 게 아니에요. 이재명 힘 아니면 그렇죠. 김성주가 자기 11년 고등학교 선배예요. 네. 그러니까 둘이 아주 난영난제였는데 어쨌든 그때 모든 분위기는 정동영이 70이 넘어가지고 이제 할 만큼 전주에서 도대체 몇 번 되는 겁니까? 뭐 그 정치사를 보면 아주 단물을 뺄 대로 뺐기 때문에 부정적이었는데 그냥 전략공천으로 딱 제가 버렸잖아요. 2년 전 선거 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전주 취재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주 시내 한가운데에 정동영 사무실이 뭐 엄청 크게 서 있더라고. 의리의리하게. 네. 엄청 크죠. 네. 아니 저거 뭐 저 사람이 아직도 정치하나 그랬어요. 그럴 정도였죠. 근데 공천 받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이재명이하고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이 정동영의 통일부는 지금 거의 무소불위의 기관이다. 그리고 정동영이가 무슨 사고를 쳐도 다 이재명이가 커버를 해준다. 그럼요.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여다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영이 그렇게 어거지 배지를 김성주한테 어떻게 보면 탈취라고 하지는 못해도 그렇죠. 그 길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놀고 있던 김성주를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시켜준 건데 그런 경우는 없죠 원래.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 것은 또 누가 했냐? 정동영이 미안하니까 챙겨준 자기가 거예요. 챙겨달라고 얘기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아마 역사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두 정권에서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또 김성주가 말 잘 듣고 요새 국민연금에서 돈 빼가지고 주식 부양에 팍팍 쓰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도 뭐 어떻게 하려고 했지만 환율도 지금 하고 환율은 있고. 계속 1,500원을 넘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그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방만하게 운영되다 못해서 지금 10% 이상
우리 종잣돈을 갖다가 지금 주식시장에 쏟아부어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이걸 리밸런싱이라 그래가지고 강제로 그걸 조정을 해야 돼요. 국민연금 10% 이상을 만약에 팔기 시작하면요. 제가 알기로 한 130조 원어치를 팔아야 돼요. 주식 폭락에 지금 시한폭탄이 이미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거만 끝나면 다들 그러려고 하고 있겠네요. 엄청나요 지금. 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